라고 답한 횟수가 많을수록 이미 당신의 집중력은 도둑맞은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둑맞은 집중력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요한 하리에 따르면 도둑맞은 집중력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네요. 먼저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죠. 미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집중력 실험을 한 결과 학생들이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은 고작 19초였고 평균 65초마다 하는 일을 전환했으며 사무실에서 일하는 성인이 평균적으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은 겨우 3분이었다고 해요. 어쩌면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현대인은 할 일이 많아서 멀티태스킹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컴퓨터 모니터를 2대 켜놓고 한쪽은 업무나 학업을, 또 다른 한쪽은 인터넷 기사를 읽고 그 사이 스마트폰도 간간히 들여다보죠. 유튜브를 보면서 숙제를 하는 학생도 있고요. 이처럼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을 잘하면 유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즉, 계속 집중해야 하는 뇌 영역을 산만하게 만들고 불안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런던대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하면 IQ가요 8세 어린이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니 좀 충격적이죠. Oh my God. 어떤 영역에서든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면 적절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이 무언가를 해내기란 몹시 어려워질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문제 해결 능력도 저하되고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게 될 겁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요. 어떤 부위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연결이 강화되고 더 능숙해지게 되죠. 집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0분간 한 가지 작업만 수행한 다음 1분간 이런저런 것들에 정신을 팔고 다시 10분간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과정이 점점 익숙해지고 뇌도 여기에 점점 능숙해지면서 얼마 안 지나 10분, 20분, 30분 어쩌면 그 이상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쏟아지는 정보, 짧아지는 집중 시간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다 보니 많은 양의 정보도 빠르게 섭렵하려는 욕심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빠른 속도로 읽어도 정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Whoa. 하지만 읽은 내용을 검사해보면 글을 빠르게 읽을수록 이해한 내용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빠른 속도는 곧 적은 이해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린 속도는 집중력을 키우고 빠른 속도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되는데 다행히도 인간 본성에 알맞는 속도로 읽는 훈련을 하면 도둑맞은 집중력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중력이에요. 잠을 적게 자면 집중력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런 사실도 아셨나요? 18시간 내내 깨어있다면 하루가 끝날 무렵의 반응 속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의 0.05일 때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줬죠. 0.05%를 넘어서면 판단력과 통제력이 저하돼요. 거기에 3시간만 더 깨어있으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돼요. 잘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 상황을 위기로 해석해서 뭔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라는 명령을 내리고 어딘가에 집중할 수 없는 몸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잠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엔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잠이 보약입니다. 요즘 사라진 문해력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짧은 콘텐츠에 익숙해지다 보니 긴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문해력이 저하되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채용 공고문에 모집 인원 0명이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0명을 뽑을 거면 채용 공고를 왜 올리냐? 라는 비난이 쏟아졌다고 해요. 10명 미만의 인원, 즉 한 자릿수 인원을 뽑는다는 의미의 0명을 숫자 0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난리를 쳤던 거죠. 독서는 지난 400년간 가장 깊이 있는 인류 사상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도구였어요. 그 중에서도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낼 수 있었는데 신기한 건요. 비소설 독자는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독서가 독특한 의식 형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소설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경험은 소설을 내려놓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아요. 사실 정보를 읽으면 더 박식해지겠지만 이처럼 공감 능력이 길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 따르면 동화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읽는다는 사실도 발견이 됐죠. 이 결과는 경험이 실제로 공감 능력을 확장한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동화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더 좋지만 길이가 짧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죠. 아마도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목격하는 현상과 일치하는 듯 보이는데요. 다시 말해 토막난 파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무언가에 오랜 시간 집중할 때만큼 공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글은 그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만 하도록 대다수 직원을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참여도가 높다는 말은 곧 집중력을 더 많이 빨아들이고 사람들을 더 많이 방해한다는 뜻이었다. 트리스탄 해리스, 전 구글 엔지니어의 고백. 구글의 성공은 사람들의 참여도에 달려있다는 얘긴데요. 즉, 참여도는 사용자의 시선이 상품에 머문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핸드폰을 더 오래 들여다볼수록 그들이 보는 광고도 많아지고 그만큼 구글이 버는 돈도 늘어난다는 거죠. 구글의 직원은 언제나 최대한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참여는 더 많은 수익을, 이탈은 더 적은 수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트리스탄은 한 엔지니어가 신이 나서 하는 말을 듣고 전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메일이 올 때마다 스마트폰이 울리게 하면 어때? 그리고 몇 주 뒤 전 세계의 스마트폰이 주머니 속에서 울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메일을 전보다 더 들여다보게 됐죠. 우린 이러한 방해 요소가 명료하게 사고하고 집중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이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해 우리의 주의력을 최대한 많이 빼앗아 스마트폰을 더 오래 들여다보게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벌 궁리를 하죠. 출출한데 라면이나 한 봉지 털어볼까? 이번엔 당이 떨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탕후루나 와작와작 씹어 먹어볼까? 짧고 굵게 집중하기 위해 설탕과 탄수화물이 잔뜩 든 간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나요? 끼니마다 그런 값싸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의 집중력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거예요. 집중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뇌는 음식 섭취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 다양한 주요 영양소를 섭취해야만 성장하고 잘 기능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연구된 예를 하나만 들자면 주로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부족한 식단을 먹으면 우리의 뇌는 온전히 기능하지 못한대요. 또한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식품을 보충제, 그러니까 알약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은데 우리 몸은 캡슐보다는 진짜 식품을 통해
훨씬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하기 때문이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ADHD와 치매 진단이 낮은 사람들이 먹는 식단을 연구해 보니 그들 모두가 자연식품 위주로 먹는다는 걸 알아냈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려 할 때마다 똑똑한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가 가공식품을 포기하려 할 때마다 전문 마케터로 이루어진 팀이 우리가 다짐을 깨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들은 나의 뇌 건강과 집중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나를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집중력을 잃고 있다면 집중력이 사라진 자리를 기억력 감퇴, 판단력과 통제력 저하 등이 대신하지 못하도록, 테크 기업들이 나의 집중력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금이라도 도둑맞은 집중력을 찾아와야 하지 않을까요?